챕터 10 정부 24 예전엔 민원 24라고 했죠. 홈택스와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미리 준비사항은 공인인증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어, 공인인증서는 어차피 여러분이 현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인증서를 사용을 하셔야만 스마트하게 음,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셔야 될 것, 예, 인터넷 인증서는요, 은행 가셔가지고 인터넷 뱅킹 한다고 해주시면 예, 만들어줍니다.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갖고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검색하시면 정부 24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정부 24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정부 24 화면도 계속 바뀝니다. 예, 정부 24 정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라든가 홍보할 내용들 계속 바뀌어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좌측 신청 조회 쪽에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 클릭하시게 되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어요. 처리기간 즉시야 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한 통에 4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땐 무료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방문해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 프로그램이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인 누르셔야 돼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3개는 설치가 돼 있는데 저는 문서 출력 보안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프린터가 없거든요. 프린터를 빼놨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수동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취소하기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 또 나오죠? 이거, 이거 지금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서 출력이 이제 필요 없으면 뭐 설치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설치 후에는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죠. 아니면 다시 접속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 전체 설치 누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설치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새로 고침이라는 거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키보드 F5를 누르셔도 되고 빈 바탕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 나오죠? 뭐 재설치하고 나오죠? F5 눌러서 설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설치 완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설치 나오면 새로 고치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다시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수동 설치 여기 또 있죠. 여기 눌러서 설치하셔야 돼요. 실행.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할 때 이런 서비스를 잘 사용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은행 갈 때 신분증 내고 그 본인 확인하고 뭐 휴대폰 개통할 때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앞에 대면하고 있을 때도 몇 가지 복잡하게 물어보는데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데 대신에 그 물어보는 게 좀 다양하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미설치로 그냥 남아 있죠. 자, 새로 고침 F5. 여기 지금 설치 완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처음 정부 24로 가서 주민등록 있죠? 네. 클릭하십니다. 자, 신청하기. 이런 과정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에이 귀찮아 해서 안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공인인증서 있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는 거고요. 공인인증서 등록을 안 해놨으면 여기다 등록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비회원 신청, 회원 가입 없이 민원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회원 신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 서비스 중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발급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비회원 신청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국인 개인정보 수집에 당연히 동의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거. 예. 자, 제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기 주소 클릭하시면 서울특별시 제 사무실로 지금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중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거 나오고요. 돼 있죠? 그럼 검색 결과 하나 나왔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상세 주소는 뭐 101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휴대폰 연락처 있으면 쓰셔도 되겠고요. 민원 처리 정보를 SMS로 받겠냐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인 이게 숫자를 그냥 굳이 적어 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예, 주민등록 발급할 때 뭐 전체 주소지 필요하냐, 뭐 주민등록 번호는 브라인드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셔갖고 주민센터 가셔갖고 한번 그 기계 키오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계에서 민원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고 금방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인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프린터 이제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프린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선택사항들 선택하시고 나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급 불가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다 선택하시고 동거인 포함 뭐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의 주소 경력, 변동 사항, 뭐 미포함하겠다, 세대 구성 사유, 미포함하겠다, 포함하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민등록 뒷번호 표시되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포함하지 않겠다. 동거인 포함하겠냐 안 하겠냐? 포함하겠다. 수령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누르면 여기 검색 눌러서 어떻게 이제 수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편으로 수령할 것이냐, 등기보통 우편으로 갈 것이냐, 온라인 발급을 할 것이냐. 뭐 온라인 발급 제3자 제출이면 제출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스로 보내준다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온라인 발급 제3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제 수신은 아이디 뭐 이렇게 해서 수신 연락처, 수신 성명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출력하는 걸로 처리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부수 한 부, 뭐 두 부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암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인증서 암호를 넣고 하시면 발급이 이제 프린터로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세대 변동이 안 했네요.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전체 포함 눌러버리면 전체 다 포함이 돼요. 다 되죠? 이제 민원 신청하기 하시게 되면 인증서를 선택해서 암호를 넣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건축물 등초본 취소하고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눌러보겠습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회원 종료라고 되어 있죠. 그거 누르면 비회원 종료가 됩니다. 여기 뭐 건축물 대장 보는 거 있죠. 건축물 다음에 뭐 자동차 원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보 조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조회하는 거는 뭐 얼마든 가능하니까요. 토지 대장 등본 교부도 신청해 보시고 정부24 사이트를 이렇게 그냥 인증서만 있으면 많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실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닫기 하시고
챕터 10-2 홈택스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해보고 조회해보고 발급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얘기 나오죠. 여기 누르셔도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도 있어요. 그냥 일단 국세청 홈택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발급 돼 있어요. 조회 발급. 원활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지금 원활하지 않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눌러서 환경 설정을 바로 가셔야 돼요. 인터넷 옵션 요 정리할 때 검색 기록 여기 체크하래요. 일반에서. 그리고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설정할 수 검색 기록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 홈택스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그리고 고급에서 자동 크래시 복구 사용 체크를 해제하시고 팝업도 차단을 해주시고 홈택스 요구하시려면 요거 눌러서 실행을 해달라라고 나왔네요. 먼저 해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고요. 설정 완료됐고요. 창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닫기 하시면 되겠고 자, 조회 발급 이제 안되면 아까 같은 그런 과정 거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됩니다. 자, 조회 발급 누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고 나서 화면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근로자 자료 조회 나오죠. 소득세 공제 조회 발급 여긴 사업자용이고요. 자, 로그인 정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회원 이 비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지만 여기 국세청에 회원가입 안 해놓고 쓸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 해두시면 편리한 곳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아이고 소문자 맞는데 지금 비밀번호가 안 맞네요.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서 공인인증서 등록하라는 화면으로 넘어갔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저도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등록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인증서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네요. 이 발급기간 받아서 이렇게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조회 발급 누르시고 연말정산관서와 소득 공제세액 누르고 먼저 로그인 하면 이런 말을 물어보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이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볼 거면 체크하시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조회에서 각각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예. 한번 봐볼까요? 한 번에 이제 내려받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음, 윈도우용 뭐 지금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해놔서 그래요. 이거를 이건 실행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여기서 밑에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체크하고 선택하게 돼 있더니 이제는 그냥 다 받아버리네요. PDF가 지금 제가 설치가 안 돼요.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PDF 보는 프로그램하고 좀 충돌이 나서 그런데 이 PDF 이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PDF로 파일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다운받아서 보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료비만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의료비에서 어디에서 얼마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보험료 누르게 되면 보험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국민연금 누르면 국민연금 뭐 얼마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 누르게 되면 건강보험 나오게 됩니다. 해당 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신용카드 누르게 되면 신용카드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00원 썼네요. 직불카드 누르면 직불카드 얼마. 그럼 뭐 교육비 하게 되면 뭐 교육비 뭐 지출한 거 없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기부금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하나도 없네요. 현금 영수증 누르면 현금 영수증 뭐 이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PDF 다운로드해서 파일로 보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 국세청 사이트 들어와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확인.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셨다시피 공인인증서를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인증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챕터 10-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인인증서 만들고 발급받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래은행에 방문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창구 직원이 표시해주면 표시해준 곳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주는데 그 종이에다가 아이디는 적혀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해놓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뱅킹 하시게 되면 보안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보안카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시면은 집에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 사이트,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 해당 사이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국민은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국민은행 검색해서 가시게 되면 이렇게 KB국민은행 나옵니다.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다 동일한 겁니다. 문제가 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악성 코드가 뭐 변조가 됐는지 의심을 해서 다 조회를 해줘요. 아주 은행 사이트는 이렇게 가끔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여기 공인인증센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증서 발급 재발급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바로 가기. 그럼 이제 인증서 발급 재발급인데 개인용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아이디 넣고 그다음에 암호를 넣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럼 약관에 이제 동의하시고 나서 인증서 종류를 은행, 보험, 법용 공짜로 쓰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보안 수단은 보안 키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대로 이제 저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만드실 때도 거기 인증서 그 암호를 만드셔야 돼요. 인증서 암호 만드는데
영어랑 숫자랑 합쳐서 만드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꽤 컴퓨터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방법은 이제 해당 이렇게 사이트에 가셔갖고 설명서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또 보여버리기 때문에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시는 방법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자, 챕터 10-4 네이버 쇼핑하기인데요. 네이버에서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쇼핑이 있어요. 쇼핑 클릭하시게 되면 됩니다. 쇼핑하고 싶은 거 카테고리적으로 다 분류가 돼 있는데 그냥 검색해 볼게요. USB 메모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메모리 나오는데 일단은 용량을 32GB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죠. 굉장히 저렴해요.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저는 뭐 요거다 라고 하시면 요거 이게 좋겠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요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당 사이트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11번가 USB 하우스 맨스트링 옥션 G마켓 가격대가 쭉 나오는데 최저가는 11번가예요. 배송비가 2,500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사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일단은 사러 가기 누르게 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려면은 보세요. 이제 제가 뭐 어디든 다 구매하는 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구매하기 있어요. 아이고. 구매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회원 비회원 물어보죠. 그럼 비회원 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비회원인데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주문하세요. 다음 비회원 주문 시에는 11번가에서 뭐 제공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비회원이지만 네이버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네이버 인증을 누르면 당연히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물어보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구매하기 하시고 네이버 로그인 하시게 되면 구매 절차가 들어가는데 카드 번호 넣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제 진행하실 때 보안 때문에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라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뒤에 나오는 뭐 무선 마우스라든가 G마켓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들 다 나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쉽게 어디든 다 결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그냥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쇼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바로 11번가 가서 뭐 구매하셔도 되는데 최저가로 알아보는 건 네이버에서 알아보는 게 편리하겠죠. 또 최저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다나와 에너리닷컴 이런 사이트도 있죠. 그래서 쇼핑을 한번 여기저기 하시면서 구매도
나중에 해보시면 우리 컴퓨터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쇼핑만큼 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지도 뭐 이런 것들, 부동산 정보 이런 건 빼놓고는요 별로 없습니다. 쇼핑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예약도 해보시고 자꾸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활용 과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